자, 우선은 지금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만 아쉬웠겠지만 굉장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서울이 117년 만에 11월에 폭설이 났대요. 자, 오늘도 최대 25cm까지 쌓인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출근 중이시거나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 꼭 눈길 조심하시도록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 어제만 하더라도 강원도 원주에서 53중 추돌 사고가 났대요. 11명이 부상을 당하고 3분이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 등은 3에서 15, 강원은 1에서 15, 충청은 2에서 10, 호남은 1에서 10, 영남은 1에서 10, 제주는 5에서 20, 이 정도 지금 추가적으로 적설량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출근길 그리고 외출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려 보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 우리 군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보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자, 어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해병대가 그 눈을 헤치고 백령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K9 자주포 200여 발을 발사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안보 관련된 소식들 되게 전하고 싶은데 사실 전해드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잘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실제 지금 북한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러시아랑.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안보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 군이 이렇게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사격 훈련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9.19 합의 효력 정지안을 제거했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권 때 말도 안 되게 펼쳐졌었던 한반도 위장평화쇼를 정상화시켰기 때문에 지난 6월 달에 연평 백령도에서 6년 만에 우리 해병대가 포사격 훈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제도 이렇게 해상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하나 잡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맨날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책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9.19 군사합의를 먼저 효력 정지한 것, 심지어 그걸 먼저 어긴 것도 누구라는 겁니까? 북한 김정은이라는 겁니다. 정은이가 먼저 군사합의 파기 선언했고요. 정은이는 선언하기 전부터 이미 3,600건에 따라서 위반을 했습니다. 정은이는 나쁜 짓 다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좌파들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으로서 이것이 마치 윤석열 정부 책임인 것처럼 마치 지금 전쟁이 도래할 것처럼 마치 지금의 한반도 평화가 와야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여기에 우리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어제 기분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자, 정조대왕암 진수식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2021년 7월 달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정조대왕암이 다 만들어져서 우리 해군의 인도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 이게 지금 현존 최강의 이지스함이라고 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현존 최강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현존 최강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적 함정을 향해 5인치 함포가 불을 뿜습니다. 근접 방어 무기는 가까이 날아오는 적 항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고속으로 탄을 발사합니다. 우리 해군 구축함 가운데 배수량이 가장 큰 8,200톤급 정조대왕함이 오늘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및 수중 위협에 대응하는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입니다. 국내 네 번째 이지스함으로 탄도미사일의 탐지 추적만 가능했던 기존 이지스함들과 달리 요격 능력까지 갖춰 해군의 주먹으로 불립니다. 최대 요격고도 1000km에 달하는 SM-3를 탑재할 걸로 예상되는데 탄도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뿐만 아니라 고공 비행하는 중간 단계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낮은 하층 방어가 가능한 SM-6도 탑재될 걸로 보이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도 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주로 날아가는 100km 이상으로 날아오는 탄도탄을 먼저 요격할 수 있다. 복합 다층적으로 선제적으로 바다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시청자 보셨죠? 왜 제가 이 정조대왕함이
현존 최강의 이지스함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아마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북한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정은이 맞춤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 해군력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돼서 추적, 탐지만 할 수 있었다면 이제 뭐까지 요격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도발하는 게 뭡니까?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서 얹어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공군, 더 나아가 육군뿐만이 아니라 해군력을 통해서 추적 탐지뿐만 아니라 요격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정은이한테. 정은이 보고 있나? 또 누구한테? 양산 책장수한테. 양산 책장수 보고 있나? 자, 왜겠습니까? 만약에 양산 책장수가 아직까지 정권을 잡고 있었다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왜겠습니까? 사드 배치 하나 안 하려고 우리 군사기밀 2급을 좌파 시민단체와 중국에게 넘겨줬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런 정권이 있었다면 지금 이러한 결과물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 국방이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결과물 하나하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그렇게 예전에 방송을 해드렸어요. 되게 걱정된다고. 자, 그게 뭐냐면요. 자, 결국 우리가 호주 호이안 사업에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과거에 방송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랑 연관이 되냐면요. 바로 이종섭 전 호주 대사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뭐라 말씀드렸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이 사업을 때문이다 라고 여러 차례 방송해드렸어요. 언제? 지난 총선에서.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탈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배경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 실제 어떤 것 중에 하나가 꼽히냐? 바로 이거예요.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제대로 된 일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마무리를 못하고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누가? 민주당 좌파들이. 심지어 그걸 동조했던 게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종섭 전 장관이 왜 호주 대사가 됐는지 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와 관련돼서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와 관련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방송까지 해드렸는데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패한 겁니다. 자, 흉기 여러분들, 우리 어느 정도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존 최강 이지스함을 보유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 호주 호위함 사업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역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치권의 정쟁 몰이 때문에 더 나아가 좌파들의 선전선동을 우리 내부로 끌고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또 한 번의 결과물을 놓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좌파들의 물음표를 우리 내부로 끌고 오는 순간 그것만큼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좌파들의 물음표를 우리 내부로 끌고 올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좌파들의 물음표를 우리가 느낌표 찍고 마침표 찍고 그들의 선전선동을 바로 잡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은요, 국익 없어요. 민생 없습니다. 국민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있습니까? 자신들의 출세길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고 있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 장애집회, 탄핵, 고발까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고 있습니다. 이제 뭐까지 한다는 겁니까? 법까지 뜯어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들의 거대 의석으로 예산 칼질까지 해서 윤석열 정부 타격까지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과정 속에 국민이 있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국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이재명 아바이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고 민주당 떼치들은 이재명이 줄을 섰기 때문에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다라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와중에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원래는 오늘 특검의 탄핵의 국정조사까지 분회의에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들이 뭐 했다고요? 이걸 늦췄다고요. 네. 자, 특검법은 12월 10일, 국정조사는 12월 초, 검사 탄핵은 12월 4일 이 정도로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거라고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뭐를 위해서? 바로 이분들을 위해서죠. 개딸 여러분들. 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패배 의식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개딸 여러분들에게 엔돌핀을 선사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선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입법 폭거를 여론전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지층이 계속해서 결집을 하고 그런 결집을 통해서 이재명의 방탄의 여론을 만드는 게 바로 저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해서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이 뭐까지 하냐면요, 이런 것까지 한대요. 이재명 재판 당원 교육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참 무슨 내용이냐? 자,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에 동요한 당원들의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라는 거예요.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좌파 유튜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준 방송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 해도 그들은요, 이미 가스라인이 돼 있고 이미 쇠뇌가 돼 있습니다. 근데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민주당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개딸들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쓰이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안에는 논리도 없고 법리도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완전 북한입니다. 자, 무엇보다 민주당이 또 뭘 하느냐? 이런 것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자, 명태균 의혹과 관련돼서 쪼개기 고발을 압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윤 대통령 부부도 포함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들의 시간표를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11월 28일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총 5건과 관련돼가지고 쪼개기 고발장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번에 다 넣어도 되는데 이걸 쪼개기로 넣겠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들이 그만큼 선전선동을 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벌어보고자 이렇게 쪼개기 고발장을 넣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제서야 한 가지를 알았어요. 저 어떤 걸 한 가지를 알았냐? 야, 이재명은 찢는 것뿐만 아니라 쪼개는 것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재명이 찢는 것만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하는 걸 보면요, 쪼개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발장도 지금 한 번에 안 넣고 쪼개기로 넣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재명 뭐가 있습니까? 쌍방울 김성태로부터 쪼개기 후원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알았어. 이재명은 찢는 것뿐만 아니라 쪼개는 것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서야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다 이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재명이 감옥 갈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을 벌인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왜 이재명이 깜빵에 가야 되는지, 그와 관련돼서 우리는 좌파들과 다르게 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근거들을 저는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 좌파들이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내달 11일 날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탄핵이 아닙니다. 청문회를 또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했었던 걸 또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왜? 그때도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언론사들이. 자, 실제 민주당은 지금 이 검사 탄핵 청문회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사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대선 여론조작 사건 팀장이며 검사 수사 대상 위반 의혹이 있고, 어미준 부산지청장은 한명숙 사건 모해 위증 교사 혐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당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일을 벌이는 게 뭐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인간 감옥 갈 것 같아서 그래요. 이 인간 감옥 갈 것 같아서. 네, 이 인간 감옥 안 보내려고 어떻게든 지금 민주당이 별의별 쇼로 시간을 버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건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들은요,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왜냐? 과거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아니, 탄핵 발의안을 제대로 쓰거나 말하세요. 네, 아직까지도 안 고쳤더라. 압수수색 날짜, 언론 이름 아직까지도 안 고쳤더라. 자,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제 다시 확인을 해봤어. 자, 보니까요, 이들이 지금 강백신 검사 탄핵 소추안을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윤진희 전 뉴스버스 기자의 주거지를 가압수수하고, 뉴스버스 아닙니다.
뉴스버스예요. 뉴스버스. 자, 이것뿐입니까? 여기 안에 내용이 뭐가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29년 9월 14일. 자, 신규 여러분들, 올해 몇 년도입니까? 2024년도예요. 내년 몇 년도입니까? 2025년도입니다. 어떻게 미래에 가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2029년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2023년입니다. 이걸 아직까지도 안 고쳤어요, 신규 여러분들. 제가 이걸 과거에 있던 거 갖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방송 준비하면서 또다시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걸 안 고쳐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놓고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지금 강백신 검사 불러다가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자, 이들이 지금 얼마나 실력 없이 선전운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들의 선전선동이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먹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검사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자,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이와 관련돼서 공동 성명문 냈고요. 더 나아가서 자, 법무장관도 이와 관련돼서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라고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오전 신문을 보니까요,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실제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탄핵으로 검사 손발 묶기 축구 경기 중 상대편 퇴장시키는 꼴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후배 검사 빼고 나만 탄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한마디 들어보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냐? 검사 전체가 공동 성명문을 낸다고, 법무장관이 나를 차라리 탄핵하라 얘기한다고, 중앙지검장이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 낸다고 쟤네들이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할 거고요. 우리는 우리들 거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검찰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검찰 역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검찰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까? 법의 기준에 맞춰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그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그들에게 기소를 때리고 그와 관련돼서 죄값을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도대체 얘네들 언제 데려갈 거예요? 민주당 돈봉투 의원 6명. 지금 벌써 얘네들이 8번이나 불응을 했습니다. 11개월차 검찰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 기다려줄 겁니까? 자, 저는 이제 이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거 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기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건 검찰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이것뿐입니까? 지금 저기 양산 가족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딸내미부터 검찰 수사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김정숙도 지금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책장수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왜냐? 딸내미랑 부인은 참고인이지만 책장수는 누구? 자, 이와 관련돼서 피의자로 적시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제 전주지검 보니까요, 이제 출석 요청 안 하겠대요. 누구와 관련돼서? 김정숙과 관련돼서. 그럼 다음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피의자로서 빨리 소환 통보하고 이를 거부할 때 양산 책장수 당장 체포해 와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위법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없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자, 검찰은 공동 성명문을 내는 것도 좋고 그와 관련돼서 인터뷰 내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건 목소리가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한 결과물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왜냐? 이 결과물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십시오. 자, 이재명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인카드와 관련된 1억 653만 원 사적 유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 조만간에 고발장 하나 더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번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된 것 이재명 측이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증인을 사전 접촉한 정황이 걸려버렸습니다. 이것도 뭐 하면 되겠습니까? 고발장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 눈이 오는 와중 속에서도 우리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님이 오늘 2개 다 고발합니다. 다 고발해요. 이재명의 법인카드와 관련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 사죄, 위증교사 재판 증인에게 법정에서 회유 압박한 이재명과 관련돼서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법안 위반. 오늘 고발할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검찰에다 고발장 넣어줬으니까 이 고발장을 통해서 검찰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법대로 수사하고 결과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결과물을 만들어내 본 적이 있다고요. 자, 무슨 얘기냐?
과거 이재명이 자신의 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화영과 관련된 대북송금 관련된 재판 조서를 이재명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고발장 냈어요. 이렇게 고발장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낸 고발장을 통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느냐? 실제 이와 관련돼서 당시 이화영 변호사였던 현근택이가 검찰로부터 기소가 되었고 지금 뭐하고 있냐? 재판받고 있어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되겠습니까? 증거가 다 있는데 누가 그 증거를 올렸습니까? 재명이가 올렸잖아. 재명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나하나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놓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고발장 많이 넣어드릴게요. 계속 넣어드릴 테니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고발장을 계기로 검사분들은, 검찰분들은 올바르게 수사 결과만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공동성명문, 목소리 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입이 아닌 행동으로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향해서 원하는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원래 이재명 측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선거법 변호인단을 보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지금까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변호사를 맡았던 사람들이 되게 무능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재명과 관련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거예요. 되게 놀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보수 성향의 정관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와 관련돼서 명단이 어느 정도 추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과연 이 추려진 명단도 제대로 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냐 안 높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실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게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누구에게 의사를 타진했냐면요. 대형 로펌의 의사를 타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그 대형 로펌 측에서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절. 이재명이 빠꾸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왜겠습니까?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맡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재명이 질 것 같으니까 대형 로펌도 이걸 맡아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너무 빼박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원래는 민주당이 뭐 하겠다 그랬어요? 이재명한테 변호사비를 지원해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그 변호사 비용이 끝내 무산됐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그 모든 돈을 이재명 스스로 모두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한두 개입니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법 리스크에 모두 다 대형 로펌 쓰면 재명이가 돈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돈을 쓸 수 있겠냐고요. 실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저수지 퍼올 수 있겠냐고요. 부담스럽죠. 어떻습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막상 과거에는 쌍방울로부터 변호사비 대납을 받았고 그와 관련돼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사법 리스크를 넘어봤지만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변호사비를 과거처럼 대납받을 수 없으니까. 왜냐? 이재명의 재판 관련된 승소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권을 교체했을 때 어떠한 것을 또 얻어낼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좌파 정권이었다면 이재명이 이렇게 재판 받겠습니까? 안 받죠. 이재명이 지금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겠습니까? 안 시달리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런 결과물을 통해서 재명이가 지금 돈은 많겠지만 그 돈을 함부로 저수지에 지금 못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검찰이 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으니까. 네? 쓰겠습니까? 쓰기 힘들지.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대형 로펌을 타진했지만 대형 로펌이 재명이를 손절치고 있다. 빠꾸 먹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보셨던 것처럼 민주당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논리 있습니까? 법리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론전만 있어요. 그리고 그 여론전에는 누구만 대동한다라는 겁니까? 이재명이 언제 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춤추고 계시는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선봉장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춤을 출 수 있을지 저는 끝까지 지켜볼 거고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추후에
이재명이 대법에서 망치 두들기는 순간 우리 개딸 여러분들은 자신의 주인을 잃은 정치적인 유기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나아가 지금 이재명의 줄 서 있는 민주당 배지들은 아바이를 잃은 정치적 고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눈이 많이 옵니다. 우리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우리 안전사고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